모체입니다. 시를 쓰고 기쁨을 느꼈으면 벌써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기쁨을 느끼면 올라간 거예요. 이건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예. 우연에 기댄 피오는 중요하지가 않다. 우연과 필연이죠. 예, 우연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고요. 필연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근데 필연과 숙명은 틀립니다. 숙명은 사주팔자처럼 내가 딱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딱 태어났다면 그게 바로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운명은 약간 바꿀 수가 있다. 내 노력 여하에 의해서 따라서 중요치가 않다. 나보다 출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첨삭을 받아라. 이거 뭐 당연해요. 제가 항시 이 얘기 하잖아요. 가끔 합니다. 결점을 말해주거나 지적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결점을 내 잘못된 것을 좀 지적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그럼 지적을 해주면요. 다음부터 말 안 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시 한 편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솥대가 있는 풍경이에요. 솥대. 우리 많이 알죠? 솥대. 마을 수호진의 어떤 상징이고, 마을 입구에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나뭇가지나 이런 그런 걸로 형상을 만들어 놓는데요. 오리를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오리. 근데 이제 까마귀나 뭐 그런 것들, 기러기나 갈매기도 그렇게 솥대로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근데 음력 정월 개보름에 동제 지낸다고 하죠. 당산제를 동제라고 합니다. 모실 때 마을 입구에 이제 한 마리 세우고, 어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노타리 같은데 이렇게 노타리에 이렇게 숫대가 세워져 있으면 정겹잖아요. 예, 마을에 노타리 입구라든지 뭐 저기 저 진도 그쪽으로 가니까 또 그런 게 좀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예, 참 정겨웠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솥대를 오리로 만드는 이유는 딱 여기에 있어요. 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사에서 물과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물이 풍부하면 농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뭐 홍수 난다든지 이게 아니고요. 물이 또 이런 것들이 하면은 오리가 솥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래로는 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솥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리를 솥대로 세워놓으면 마을의 안녕도 빌고 마을의 풍년을 기할 수 있다. 그러면 풍년이 되면 마을 인심이 훈훈해지잖아요. 마을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창평에 갔다 왔는데요. 창평이 우리나라에서 슬로우시티로 2007년도에 슬로우시티로 지정됐는데요. 예를 들면 청산도나 증도, 담양 창평이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됐다는 걸 알고 창평을 멀리 바라봤어요. 한번 오늘 보고 싶었어요. 창평 들녘을. 정말로 잘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도 많고요. 삼지천으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여름 들판이라든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그런 어떤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장소였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창평현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대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창평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내용입니다. 솥대가 있는 풍경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비상을 꿈꾸지 않는다. 솥대로 딱 묶어놨겠다. 땅에다 박아놨으니까 더 이상 비상을 꿈꿔봐야 날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꽃잎이 화폭을 그리는 산막 위에서 목소리를 잃은 나무새. 네, 화폭 그림을 그리는 천이나 조각을 화폭이라고 하죠. 화폭. 산막 위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목소리를 나무새입니다.
능수벚꽃이 출렁이는 봄이 지날 때마다. 요즘 능수벚꽃이 많아요. 능수벚꽃. 이게 능수버들처럼 늘어진 벚나무가 있습니다. 능수 느티나무도 있어요. 요즘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나무로 개발을 많이 해요. 유실수도 그렇게 개발을 해야. 예를 들면 감나무도 나중에 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나무도 이렇게 교목이 되면 따먹기가 어렵잖아요. 따먹기가 어려우니까 까치밥으로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는 우리 제가 좀 너무 억진지도 모르는데요. 능수 이렇게 늘어지는 감나무를 이렇게 만들면 너무 좋잖아요. 어느 정도 가다가 쭉 늘어지면 다 따면 되니까요. 손으로 억지로 뭐 끈으로 매지 않고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그 PT병에다 물 담아가지고 가지에다 매달아 놨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라고 수영을 잡으려고. 그래서 능수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초문 입술에 핵귀가 닿는다. 핵귀는요 해우귀가 아니에요. 핵귀는요 사방으로 뻗는 햇살을 핵귀라고 그럽니다. 사방으로 뻗는 햇살. 예, 이 해우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귀를 제일로 잘 보려면은 예를 들면 아침에 그 소나무밭이나 뭐 이런 데 막 들어오는 그런 빗살 있잖아요. 네, 막 뻗는 빗살들 핵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진 산길에서 만난 오리떼. 그 곁으로 감돌아지는 대아리는 누구 목소리인가? 여기는 뭐 이 행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습니다. 감돌아지는 한번 볼게요. 감돌다 원형입니다. 감돌다. 널리 퍼져 있거나 퍼져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게 감돌다입니다. 슬픈 넋을 지닌 나무새. 지금 솥새는 슬픈 넋을 지닌 나무새입니다. 이게 솥새를 얘기하는 거죠. 단아한 모습은 우뚝 솟은 막대기 하나로 단아하다, 단정하고 아담하다는 말입니다. 단아하니까요. 하나로 넘기겠습니다. 하늘과 교신하고 있다. 교신, 서로의 말을 하는 거죠. 네, 교신. 붓사람들의 소원이 아슴하게 서려 있다. 어슴푸레하게 서려 있다. 나무새를 다듬던 장인어른은 어디로 갔을까? 상인선 떠났죠. 네. 아무도 잘라내지 못한 길, 막지 못한 길이에요. 호젓이 들어서 나무새의 머리로 간절함을 끌어올립니다. 이 간절함,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마을의 풍년이 아니면 마을의 인심이 좋게 해주십시오. 또 아니면 비를 적당히 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입니다. 산자락에 꼬리로 붙은 마을길은 봄바람이 가득하다. 참 멋지죠. 똑같은 글을 쓰는데 마을길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산자락에 꼬리로 붙어 있대요. 마을길이요, 터널을 빼놓고는 다 산자락에 꼬리로 붙어 있습니다. 이 길은 터널을 빼놓고는요. 자, 그러면 산자락에 꼬리로 흐르는 강물은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얻구를 알으면 이거를 정말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꾸 상상의 폭을 높게 하는 것은 이런 얻구를 자꾸 접함으로써 이 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솥새 풍경인데요. 솥새가 있는 풍경입니다. 슬픈 넋을 지닌 나무새입니다. 슬픈 넋을 지닌 나무새예요. 어딜 가다가 솥새를 만나면은요, 슬픈 넋을 지닌 나무새구나, 이렇게 정답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묵고피다입니다. 또 한편의 더 시를 보겠습니다. 묵고피다. 무우는 무자. 무수라고도 하고 무라고도 하잖아요. 무의 방언들입니다. 다. 무꽃입니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후다닥 무언가 뛰쳐나간다. 어떤 향기나 환이나 휘환이나 이런 것들이
검정 비닐봉지를 딱 열어보니 뭐가 확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귀절은 뭐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묵꽃이다. 까만 봉지 속이 환하다. 환하다는 것은 이미 꼽혔네요. 그쵸? 예. 비닐봉지에 담긴 묵은 무 한 개 꽃자루를 달고 있다. 베란다 구석에 뒹굴던 새득새득한 무. 새득새득. 조금 시들고요. 마른 그런 어떤 모양을 나타낼 때 새득새득하다 그럽니다. 구부정 처진 꽃대에 연보랏빛 꽃잎 달렸다. 처진, 어이입니다. 처진. 처지다, 어이예요. 근데 여의로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써요. 처지다.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런 단어 없습니다. 꽃잎이 달렸다. 참말 독하다. 참말 독하죠. 무는 지 몸뚱어리에서 있는 양분을 빼내서 꽃만 피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참말 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꽃을 피웠다. 손에 얹힌 무. 몸집보다 가볍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들어봤더니 이제 그 습기를 다 빨아먹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꽃이 폈으니까 가볍잖아요. 예. 척. 제 무게를 놔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 망설인다. 몸이 말라붙은 무꼬랑지 쥐고 흔들어댄 모양이다. 무꼬랑지가 끝에 붙어있잖아요. 그거를 막 돌리고 막 흔들어댔다는 뜻이에요. 지금. 봄이, 여기서 봄이 앞에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창을 넘어와 봉다리를 풀고 무를 부추긴 모양이다. 이리저리 들쑤시다 그 말입니다. 눈을 뜨다만 묻고, 그렇다 해서 묵꽃이 거기서 꽃을 활짝 피고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가 어디라고 덜컥 꽃이 되었던가. 어미살을 파먹고 꽃이 된 묵꽃. 쪼그라진 젖을 물고 있는 묵꽃. 참 멋지죠? 예. 어미살을 파먹고 꽃이 된 묵꽃. 쪼그라진 젖을 물고 있는 묵꽃. 관조와 사유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 꼭 이런 구절들 다 이렇게 줄을 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흔히 접하는 것을 시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처럼 좋은 시를 읽으면요, 우리 마음도 훈훈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나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그래서 이런 글들을 자꾸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녹슨 머리가 자꾸 이렇게 윤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 두 편을 읽어봤습니다. 시를 쓰고 기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시인들도요. 네, 반드시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시로 보는 천년담양을 낭독으로 들어볼 텐데요. 명묵헌 원님입니다. 명묵헌 원님 조선이 시차의 갈림길에서 배회하던 것들이 갓산 문학로를 따라 사라진 후 강마른 그림자에도 생기가 오르더니 후산마을 백일홍은 원둔자처럼 피었다. 후공에 들은 꽃가지마다 끼어나는 불티가 있으려니 대지와 화해를 꿈꾸는 한여름의 품에 말 못하고 웅크린 침묵마저 나풀나풀 꽃잎으로 흩날리리라. 빛의 방향에 기대어 살아도 짓무른 자리에서 먼저 꽃이 피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비가 살려내야 할 환희, 꽃의 모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그 시 한 편 했습니다. 명묵헌 원님인데요. 담양은 진짜 나무로 유명하죠. 가장 대표적인 나무, 대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다세콰이어, 관방천의 푸조나무, 길거리 또는 명옥헌 원님을 꾸미고 있는 배롱나무입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요즘 배롱나무가 담양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대나무가 담양 전체를 뒤덮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보이지 않던 벼룩나무들이 어디서 그렇게 튀어나왔는지 굵은 깃발을 들고 다 지금 담양을 막 이렇게 휘젓고 있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벼룩나무는 명욱헌 원님을 대표하는 나무인데요. 여름 꽃나무죠.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열흘 붉은 꽃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꽃은 무려 100일간이라고 합니다. 예, 설이 오기 전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8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명목헌 원림 상아지가 난리가 납니다. 그야말로 꽃비가 흩날릴 그 붉은 꽃비죠. 흘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장관입니다. 그 시기를 좀 잘 맞춰야 할 텐데요. 보러 가려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해. 꼭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름 꽃나무인데요. 명욱헌 원님은 조선 중기 명국 오이도가 이렇게 꾸몄거든요. 네, 꾸미고 그 아들 오이정이 잘 가꿨습니다. 잘 가꿔가지고 있는 정원인데요. 명곡이라는 말, 명옥이라는 말은 뭐냐면 명욱헌의 상지와 하지가 있어요. 조그만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상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있는데 졸졸졸졸 내려오는 그런 물소리가 옥구슬이 내는 소리다 해서 명욱헌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한번 이제 지금도 찾아볼 때니까 가면은 정말 좋은 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소중하게 가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항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 가꿔야 한다. 지자체별로. 저 그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은요 거의 비슷하게 또 아니면 스토리가 없더라도 웅장하게 또 이렇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무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무가 크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있으면은 지금 그 나무들을 지금 다 식재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후손들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요 이 나무들이 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몰려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도 저절로 크는 건 아닙니다. 자꾸 인간이 잘 보살펴야 돼요. 그걸 보살펴 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300년 전에 심었던 관방천의 푸주나무라든지 느티나무가 많은 관광객을 지금 몰고 오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담양 전역에 심어져 있는 메다세콰이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또 지금 담양 전역에 있는 대나무라든지 백일홍나무가 그 20, 30년을 또 100년을 엄청나게 두께로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다 유산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무도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심어놓고 이거 거추장스럽다 해서 우둥지 가운데 툭 끊어내고 그 뭐 어디 툭 끊어내고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좀 그런 치산치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와 물을 잘 다스리는 그 국민이야말로 선진 국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명욱헌 원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차의 갈림길에서 배회하던 길들이 시차의 갈림길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사문학로를 따라 사라진 후 깡마른 그림자에도 생기가 오르더니 깡마른 그림자에도 생기가 올랐어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해요? 후산마을 백일홍은 운둔자처럼 피었다. 가만히 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뻘겋게 이제 지금 운둔자처럼 나타나서 핀 겁니다. 허공에 들이운 꽃가지마다 깨어나는 불티. 이 불티. 배롱나무는 불티처럼 이렇게 막 티밥을 튀듯이 이렇게 지금 피어오고 있잖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계속 피어갑니다. 한 꽃이 피어가지고 100일을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고 또 위에 또 계속해서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일홍은 3번 핀다고 했잖아요. 예. 대지와 화해를 꿈꾸는 한여름의 품에 말 못하고 웅크린 침묵마저
나폴 꽃잎으로 흩날리리라.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빛의 방향에 기대어 살아도 모든 나무는요 빛의 방향에 기대 살죠. 예. 빛의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나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빛의 방향으로 기대 살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식물은 자리에서 먼저 꽃이 피는 것은요, 진물은 자리부터 핀대요. 예, 진물은 자리부터. 그럼 뭐 시인이 이제 어떤 화법을 가지고 있느냐에 좀 약간 틀립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비가 백일홍을 자미화라고 하는데 이제 비슷한 언어를 쓴 거예요. 예. 이걸 이제 그 희연법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살려내야 할 환희는요, 꽃이 이렇게 팍 피는 것은요, 꽃 나름의 뭔가 살려내야 할 환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꽃은 모성이 있기 때문이다. 꽃에 모성 있기 때문에 담양을 환하게 살려내는 겁니다. 이 세상을 환하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봤는데요. 시는요, 독백적이고 자기 표현적이고 정서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이루어요. 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체적으로 시쓰기를 하면 이렇듯 가독하기가 쉬워져요. 우리는 항시에 죽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글을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식물도 꽃을 피우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환희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꽃을 피운다는 거 아시면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책무가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